창업정보 안전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핑용품점 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캠핑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을 겨냥해서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빙수 창업 전문점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창업 중에 뭐가 좋은가 찾아보니까 캠핑 관련 창업이 여름이 성수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캠핑장 창업의 경우 땅을 사거나 빌려야 하고 허가도 맡아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 포기하고 캐러밴, 다른 말로는 캠핑카 창업도 알아봤는데 이게 숙박업하고 렌트카업을 합친 사업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창업 비용도 적고 쉽게 할 수 있는 캠핑용품점 창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캠핑 용품점은 어떤 비즈니스라고 보면 될까요? 캠핑용품점은요,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캠핑용품을 판매 및 대여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캠핑용품은 텐트, 침낭, 랜턴, 취사도구, 야외용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캠핑용품점은 이러한 캠핑용품을 판매나 대여하고 캠핑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캠핑용품점은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사들이 캠핑으로 고객을 돌려서 생존할 수 있었죠. 캠핑용품점은 캠핑용품의 품질과 가격,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계절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계절별로도 매출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계절별로 매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의 성수기는 봄, 여름, 가을 순으로 매출이 높고 겨울에는 매출이 낮습니다. 특히 겨울은 캠핑의 비수기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추워서 캠핑을 즐기기 힘듭니다. 따라서 캠핑 용품점의 매출은 겨울에 가장 낮습니다. 캠핑 용품점은 계절별로 매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겨울철에 비수기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 캠핑이 제대로 된 캠핑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싶어요. 캠퍼라고 그래서 네. 아주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겨울에 가시죠. 눈 펄펄 내리는 날 네. 캠핑장에서 눈 맞는 기분. 요즘은 그 텐트 안에도 다 이 전기 열선이 있어서 뭐 따뜻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화돼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그러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엄두를 못 내요, 겨울 캠핑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성수기인데 싶은데 그렇다면 캠핑 용품점을 창업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들까요? 자, 그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장 규모, 위치, 종류, 마케팅 방법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캠핑 용품점을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산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캠핑 용품 구입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캠핑 용품을 창업하기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까지도 가능하군요. 사실 판매로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게 마트라든가 대형 쇼핑몰에서 이미 싸게 팔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들게 대부분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중고품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많습니다. 그럼 캠핑 용품점 매출과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대부분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가 때 잠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캠핑 용품을 사서 쓰는 것보다 잠깐 대여하는 것이 많죠. 그리고 또 가격도 좋은 캠핑 용품은 워낙에 비싼데 잠깐 빌리는 경우 싼 가격에 쓸 수가 있죠. 캠핑 용품 대여 가격은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 크기, 브랜드, 대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캠핑 용품의 매출과 순수익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캠핑 용품점의 경우 매출은 매월 약 1,000만 원, 순수익은 50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핑 용품점을 열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 단점 같은 것들 좀 일단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높은 경쟁입니다. 캠핑 용품점의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하는 트렌드입니다. 캠핑용품은 계절과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마다 텐트가 달라져야 될 거고 계절마다 들어가는 물품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는 캠핑 용품을 판매 및 대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의 캠핑 용품입니다. 구입 캠핑 용품은 고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고품질의 캠핑 용품을 구입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캠핑 용품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경쟁에서 또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 네 번째는 캠핑 용품점의 위치, 다섯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핑 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캠핑용품점 사업은 캠핑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사용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판매 및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도 대처를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캠핑용품의 종류, 브랜드, 가격,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점을 하시려면 관련된 곳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해요. 자기가 실제로 그 캠핑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건을 얻어 쓰는지를 알지 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면 그런 곤란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캠핑용품의 다양한 종류,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캠핑을 하시는 고객들의 경우 캠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욕구를 가지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색깔별로, 크기별로, 브랜드별로 다른 물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캠핑용품점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캠핑용품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명 브랜드의 캠핑용품을 구비하면 고객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그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캠핑 용품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내가 아무리 캠핑용품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브랜드와 종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비싸게 받는다면 이제 생존할 수가 없겠죠. 캠핑용품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용품을 판매나 대여합니다. 합니다. 경쟁업체의 가격 경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용품을 판매 및 대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업체의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남들이 다 10,000원에 빌려준다. 그럼 난 한 9,000원에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제품이 아니어도 중고 제품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이게 물건 자체가 깨끗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그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 왜냐하면 나중에 후기를 올릴 때 뭐 망가진 걸 줬다든가 이게 안 좋은 걸 줬다든가 이게 그대로 다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위치도 중요하겠죠? 캠핑용품점의 위치는 어떤 곳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캠핑용품점은 캠핑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 백화점이나 마트, 기타 중심 지역에 있으면 유리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캠핑장 바로 근처에 위치해도 좋습니다. 막상 캠핑을 나가서 보면 부족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캠핑을 왔다가 다시 방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스키 대여점이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에도 시청패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없어졌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네. 마케팅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광고를 진행합니다. SNS를 통해 캠핑용품점과 캠핑용품을 홍보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캠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손님들한테 자신이 캠핑 나가서 이 물건 쓴 거를 SNS에 올리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올리신 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할인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또 오프라인 마케팅은 캠핑용품점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핑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포하고 캠핑용품점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핑용품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캠핑용품점을 또 홍보하는 겁니다. 캠핑용품점의 마케팅은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캠핑용품점과 캠핑용품을 알리고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캠핑용품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손님이 직접 이것을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할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객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사를 계속 하는데 제가 아무리 광고를 올려도 옛날에처럼 그렇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손님들이 올리는 그런 리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캠핑 용품점에서 고객에게 대여를 해주다 보면 물건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분실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핑 용품점에서 캠핑 용품을 대여하기 전에 캠핑 그 용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 안에는 대여 기간, 대여 비용, 물품의 목록, 대여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캠핑용품점을 운영하는 캠핑용품점은 물품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대여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캐러반이나 아주 비싼 텐트나 같은 물품을 빌렸을 때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주 싼 그런 캠핑용품들 소모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교육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캠핑용품점에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아마추어예요.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사용 물품에 대해서 잘 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 방법이나 보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통해 고객이 대여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대여 물품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입니다. 대여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고객은 캠핑용품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대여 물품의 시중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게 그 텐트 팩 같은 거 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식판 뭐 이런 거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엄청 많이 잊어버린대요. 그럼 그거 다 이제 개수 나중에 세가지고 다 손해배상을 측정하는 거죠. 금액에서. 자, 오늘은 캠핑 용품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 짚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용품점은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캠핑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캠핑용품점은 캠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점 창업은 비교적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심하고 계절과 유행에 따른 매출의 변화가 심합니다. 따라서 캠핑용품점 창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캠핑용품의 종류와 브랜드, 캠핑용품의 가격, 캠핑용품점의 위치, 마케팅과 홍보, 캠핑용품점 창업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따라서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캠핑 용품점 창업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